살기 위해서는 가지 못할 길이 없고 적의 아가리 속에서도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 3분 한국사는 초등 필수 한국사 인력 중 8월 조선 후기 용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중국의 왕조 변화 흐름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는 계속 중국의 왕조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왕조는 수, 당, 송, 원, 명, 청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중 중국의 정통 왕조와는 친하게 지냈지만 이민족이 세운 중국 왕조, 대표적으로 원나라와 청나라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가 1636년 병자년에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은 우리의 슬픈 역사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는 힘이 약해진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멀리합니다. 금나라에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꾼 후 청나라 황제 태종은 우리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조선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청나라 태종이 12만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조선에서는 끝까지 청나라와 싸우자는 척화론과 현실을 인정하고 항복하자는 주화론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린 영화가 남한산성으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작품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가지 못할 길이 없고 적의 아가리 속에서도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라고 말하며 항복하자는 최명길. 죽음에도 아름다운 자리가 있을진데 하필 적의 아가리 속이겠습니까? 라며 끝까지 싸우자는 김상헌. 결국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싸우다가 청나라에 항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조선의 왕 인조가 한겨울 청나라 황제에게 지금이 잠실인 삼전도에서 항복의 표시로 309고두, 즉 상복을 입고 3번 큰 절을 하고 9번 땅바닥에 머리를 박아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항복의 대가로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던 신하들과 20만 명의 백성들을 청나라의 인질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인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효종은 청나라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효종 때 조선의 힘을 키워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나옵니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고 병자호란에서 겪은 치욕을 갚자는 주장입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은 어릴 때 청나라의 포로로 다녀왔는데 비밀리에 군대를 훈련시키고 성을 정비하는 등 군사력을 키웠지만 효종이 병으로 죽으며 북벌론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실패로 끝납니다. 집중! 오늘은 초등 필수 한국사 인력 중 8월 조선 후기 용어에서 병자호란과 북벌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효종이 오래 살았다면 정말 북벌론을 실천에 옮겨서 청나라를 공격했을까요? 가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다음은 9월 조선 후기 인물편이 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